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1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 2019년 12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1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시 기해년 병자월 을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을목일간이 엄동설환인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봐야 될 글자 두 개의 일간과 월령이라고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것 일간,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월지를 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주요 순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일 먼저 을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10개 천간 중에서, 즉 10천간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목 다음에 을목이니까 두 번째 글자,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대비되는 음에 해당되는 나무, 그래서 음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 을목 같은 경우에는, 간목 같은 경우는 쭉쭉쭉 위로 뻗어가는 향전성을 가지고 있는, 좀 뻣뻣하지만 뻣뻣하면서 약간은 좀 고지식한 그런 나무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보기 뭐 사람에 따라 보기 나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간목에서 고기 안에서 이렇게 싹이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간목 자체는 되게 두껍고 딱딱하고 좀 거친 그런 면이 있는데, 봄 같은 데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줄기를, 그 뻣뻣한 줄기를 뚫고 나오는 어떤 어린 새싹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또 어떻게 보면 을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에서 싹이 처음 이렇게 자라나는 어린 모습 같은 거 있죠. 그걸 갖다가 눈목이라고도 해요. 목이라고 해요. 눈자는 어릴 눈자예요. 어린 눈, 어린 새싹 같은 거 있죠. 지금 이제 자월이고 축월 지나서 이제 봄에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목련하라든가 나무에서 조그맣게 이제 새순이 이렇게 돋기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 그 새싹 튀어나오는 것을, 그거를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간목의 모습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싹이 쑥 자라나게 되면 이렇게 을목같이 이렇게 휘어져서 나오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자체를 간목으로 보지 않고 간목에서 새로 태어나는 을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과 을목이 명확하게 솔직한 말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뭐 양목의 개념, 음목의 개념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크게 놓고 봤을 때, 어저께 봤을 때 간목 같은 경우는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아니면 플라타너스라든가 이런 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간목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좀 부드러운 나무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회목이라고 하고, 내지는 회초라고 해요. 회초. 쉬운 말로 이건 뭐냐면 넝쿨 식물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넝쿨 식물, 담장이 넝쿨도 있겠고, 그 다음에 밤에 피는 나팔꽃 같은 경우도 넝쿨, 이렇게 담쟁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 잔디 있잖아요. 우리 잔디구장, 축구라든가 야구 같은 것 때 잔디라고 하죠. 잔디가 아니고 디조, 좀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잔디 같은 경우도 을목, 제가 잔디를 설명할 때는 항상 텔레토비 동산을 이렇게 이제 비유를 많이 하죠. 큰 동산이 있는데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뭐 그 화초 같은 거, 작은 화초라든가 잔디가 심어져 있으면 뭐 이거는 텔레토비 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보라돌이, 뚜비, 나나하고 뭐 이렇게 4명 있었잖아요. 동물 친구들. 그래서 우리 조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비유를 할 때는 땅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땅인데, 간목이 심어져 있으면 그건 큰 숲을, 아마존 같은 밀림이라든가 큰 숲을 이루는 것인데, 간목이 없고 을목이 있다, 무토일간이, 그런 경우에는 제가 비유를 텔레토비 동산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텔레토비 동산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텔레토비 동산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신세대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잔디 넝쿨 다 을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채소 같은 거 있죠. 채소 뭐예요? 뭐 무라든가 배추라든가 여러 가지 깻잎,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깻잎 있죠. 깻잎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그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아주 그냥, 어렸을 때는 그렇게 고약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요즘 나이가 들면서 이제 깻잎 이라고 하는 채소에 대한 어떤 매력을 이제 새삼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겹살 먹을 때 깻잎 없으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라면 끓일 때도 그냥 라면만 끓이면 안 되고요. 파도 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깻잎에다가 고추장을 살짝 넣고 끓여 먹으면 그야말로 육개장 비슷한 맛이
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짬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반찬 만들고 김치 담그는 걸 조금 알아요. 그래서 맛을 제대로 이렇게 하진 못하지만 조금은 미적 감각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랑질 한번 해보면서,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화초. 그래서 여러 가지 꽃나무 있죠. 대표적인 거 장미꽃, 그 다음에 화사한 아름다움 있는 안개꽃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크들어진 아름다움이라죠. 진달래꽃이라든가 철쭉 같은 거, 저 강화도 고려산인가요? 그 봄에 가게 되면 와, 거기는 산이 아주 그냥 시뻘겋게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낙엽도 이쁜데 그렇게 막 그 꽃이 한 송이가 이쁠 수도 있지만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약간 보잘것없는 그 꽃 같은 것이 이 한 산 전체를 딱 덮었을 때 진짜 그런 것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을목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번 더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종이 같은 것도 을목으로 볼 수 있어요. 나무, 우리가 펄프라고 하죠. 펄프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개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문 용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죠. 제일 좋은 펄프가 뭐냐면 우유팩이죠. 우유팩. 우리 어렸을 때 우유를 먹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게 학교 자체에서. 그러면 그 우유팩을 갖다가 잘 말려가지고 겨울에 땔감으로도 썼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목생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은 불을 생한다. 그래서 그 펄프 우유팩이 땔감으로 쓰면 되게 잘 타고, 그 다음에 화장지로 재생할 때도 우유팩 그걸 가지고 재생을 하면 아주 좋은 화장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펄프 뭐예요? 우유팩이 가장 좋은 우유팩 그 펄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대학 다닐 때는 그 우유팩으로 이제 팩차기를 열심히 했죠. 운동 삼아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도 을목, 그 다음에 우리가 입는 옷들도 있죠. 의류 같은 것도 목으로 볼 수 있어요. 따뜻한 옷. 그래서 옷을 입고 있으면 온기가 생기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뭐 목화솜 같은 거, 요즘 목화 이불 같은 것보다는 이제 덕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오리털 이불이라든가 아니면 그거보다 좀 뭐 가벼운 개념의 또 뭐 신소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다 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목으로 구분했을 때 간목보다는 을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바람이죠. 바람 분다고 그러죠. 바람. 이 바람도 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을, 겨울보다는 특히 봄에 바람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겨울철에 차가웠던 차가웠던 공기를 어떻게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아래 고였던 것들이 이제 위로 싹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계절에 비해서 봄에 오히려 봄바람이라잖아요. 봄이 바람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목손풍이라고 하나요? 목손풍. 그래서 목이 바로 꼭 바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생화할 때, 아까 여기 써놨죠. 목생화할 때 우리가 나무도 많이 이렇게 넣어놓지만은 불을 피울 때 바람도 살살살살 불어주게 되면은 잘 타죠. 그게 우리 좀 있으면 이제 대보름, 이제 설날 지나면 또 대보름인데, 대보름달 어렸을 때 했던 게 뭐예요? 깡통 돌리는 거, 불깡통. 그거 이렇게 돌리면 거기서 이제 밤도 꼬먹고 했는데, 이 돌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무만 넣고 가만 놔두면 잘 안 타니까 돌리면 바람이 불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람으로 인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목선풍, 바람도 목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목생과 바람이 적당하게 들어가게 되면 불이 더 잘 타게 되고, 그 다음에 대장간 같은 데서도 그냥 땔감만 넣는 게 아니라 풀무질이란 다르잖아요. 풀무질 열심히 하면 그 안으로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불이 더 세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목으로 본다는 거 아시는 분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아마도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돼요. 바람은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물상으로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을 무조건 화초로만 비유를 한다 해서 너무 옹색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저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할 때 을목을 화초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설명할 때 가장 편하고 서로 간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거를 갖다가 을목을 예를 들어서 종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종인데 자월에 태어난 종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자월에 태어난 종, 병화가 필요하고 막 물도 필요해. 종이에 물 묻으면 있고 종이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 반대로 또 옷이에요. 옷 겨울 옷인데 겨울에 태어났어. 그럼 이 옷을 어떻게 할 거야?
화가 필요한데 왜 필요한지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계절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을목을 화초로 비유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에 있을 때 저건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옷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경금도 살아있나 이렇게 또 따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볼 건 아니고 경금은 그야말로 경금으로서의 또 용도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분들 그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종이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왜 병화가 필요하고 왜 수가 필요한지 왜 물이 많았을 때는 무토로 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이를 가지고 종이가 자월에 태어난 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는데 이거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게 잘 이해가 될지는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을목은 저는 화초를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설명하는 어떤 이치도 그것이 좀 적당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입장에서도 을목을 화초로 일단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배우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서로 간에 이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명리를 좀 안 연후에 을목을 뭐 새로도 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 연구를 조금씩 더 해보는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당장 명리를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는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모든 만물을 갖다가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세상 모든 만물을 오행으로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모두 움직이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어요. 컴퓨터 모니터는 뭘까요? 화에 해당이 되죠. 화, 드러내는 거니까. 그 화를 갖다가 전선에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 화면을 켜잖아요. 그 전선을 타고 들어오는 전기는 목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 수라고 해서 무조건 차가우냐? 열기를 가지고 있는 물도 있어요. 왜냐? 뜨거운 물, 온수를 그냥 수라고 봐서 그거를 너무 차갑게만 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많게 되면 뜨거운 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4, 5, 비열에 수가 있을 때 물이 약하게 되면 물이 어떻게 돼 수증기가 돼서 그래서 날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신금 유금 같은 것이 배합이 돼서 수를 갖다가 계속 생주해 주게 되면은 물이 끓지 않고 뜨거운 열기를 오히려 절제시켜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천편일률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다각도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을목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을목 성향 뭐 간목에 비해서 부드럽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유연하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간목은 좀 뻣뻣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 을목이 공통적으로 온기를 가지고 있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지만은 간목은 좀 뻣뻣해요. 그리고 간목은 자존심도 강하죠. 그렇다고 해서 을목이 자존심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간목과 을목의 성향은 간목은 좀 고지식하면서 주관 이런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을목도 자존심은 센 반면에 환경의 적응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소부화의 참나무와 갈대같이 간목은 강할 것 같은데 진짜 견디기 힘든 어떤 그런 것이 닥칠 때는 간목은 부러져 버리는데 을목은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 적응 능력이 되게 간목보다 좀 좋아요. 그 다음에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 그 다음에 생명력, 자생력 같은 경우는 간목보다 을목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간목은 부러지면 다시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을목은 잎새기 하나 이렇게 끊어졌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다시 새롭게 자라날 수 있는 자생력 같은 것이 월등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는데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은 나쁜 거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간목일간이 십천간 중에 제일 좋더라, 내지는 어떤 사람은 경금일간이 십천간 중에서 가장 좋더라,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진 않다. 양간이 좋고 음간이 나쁘다, 이것도 다 틀려요. 왜냐하면 양간이 됐던 음간이 됐던 간목이 됐던 경금이 됐던 그거에 맞는 그 일간 특성에 맞는 사주의 중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간목이 좋다, 을목이 좋다, 양간이 좋다, 음간이 좋다, 양팔통은 나쁘고 양팔통, 음팔통은 나쁘다, 이런 거 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근시안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뭐 양팔통이
나쁘다. 뭐 남자 양팔통은 좋고 여자 음팔통은 나쁘고 여자 음팔통은 좋고 남자 음팔통은 나쁘고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사주는 중화가 가장 핵심이다. 중화에는 뭐가 필요했어요? 한난조습의 중화하고 그 다음에 왕쇠의 중화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이제 자월도 오늘이 24일이면은 자월도 반 이상은 넘어간 것 같고요. 뭐 자월 이제 1월 한 며칠 정도 되면 이제 대한 넘어가면서부터 자월이 끝나고 이제 축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월도 벌써 한 10회 이상은 자월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니까 꾸준히 이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자월 얘기하면 이제 같이 저랑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자월이라는 거 뭐라서 해자축 북방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요. 북방까지 써야 되겠네요. 해자축 북방이 되겠죠. 그래서 해자축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으로는 북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절로는 겨울에 해당이 된다. 겨울. 그래서 같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해월 같은 경우는 초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월은 그나마 가운데 껴있다고 해서 중동이라 그래요. 중동. 저게 아프리카 저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런 중동이 아니라 가운데 껴있다라고 해서 중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축월 또한 겨울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늦겨울에 해당이죠. 늦겨울이라고 해서 모동 내지는 이때를 개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냥 이런 것은 그냥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은 명리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건 뭐 모동이다 개동이다 뭐 별로 의미는 없지만은 나중에 원서 이제 한자로 된 원서를 볼 때 이렇게 을목일간이 모동인 뭐 자월이 태어났을 때 모동이 뭔지를 모르면 모르잖아요. 그죠?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래서 한자를 이렇게 좀 알아둔다라고 하면 나중에 고서를 볼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서는 제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뭐 옛날 고서 다 필요 없다. 뭐 적천수, 난강망,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뭐가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 3대 명서.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것들을 볼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고서는 한번 봐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의학을 전공을 하든 법학을 전공하든 우리나라에서만 공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학만 해도 영미법계 법학이 있고 대륙법계 법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륙법계 즉 독일 쪽에 있는 그 법이 일본 쪽으로 오고 일본 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게 답습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 서구적인 법은 우리나라가 만들지 못했잖아요. 옛날 뭐 정도준이 만든 뭐 경국대전 이런 것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서구화된 법보다는 뭐예요? 약간 체계가 좀 미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 치하에 있으면서 대륙법 에 대한 그런 법을 답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것만 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같은 데 가서 영미법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데 가서 또 대륙법계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명리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그 원서를 보고 해석을 해놓은 것들을 계속 답습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서에는 그런 취지로 써 있지 않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약간 오역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오역한 것을 다시 사람들이 또 재번역을 하면서 완전히 호리철리라죠. 처음에 각도는 1도도 안 났지만은 그게 없이 먼 길을 갔을 때 각도 차이가 엄청나게 되는 것.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한글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배울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됐을 때는 고서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자를 모르시더라도 계속 배울 수 있도록 계속 써드립니다. 계속. 그래서 좀 어렵다. 처음에 이제 명리 배울 때 한자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동영상으로 봤는데 명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법, 명리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보는데 저는 거기다 대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명리를 배울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명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포기하면 뭐예요? 10년이 됐던 100년이 됐던 1000년이 됐던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포기하지 않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빨리 배우겠다고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빨리 배우겠다고 욕심내면은 뭐 사람의 머리에 한계도 있지만은 그거를 이 명리라고 하는 것이 금방금방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근데 빨리 해서 빨리 사람의 사주를 보고 싶고 그런 욕심이 생기면 자꾸 사수를 쓰게 돼요. 사술. 그러니까 정통의 어떤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막 이상한 이론, 잡다한 이론,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맞더라 해서 이렇게 좀 정통의, 좀 어렵더라도 군자는 대로행이라는 말이 있듯이 큰 길 쪽으로 우직하게 나가야지만 큰 틀의 사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새길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용이 아니고 이무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뭐 부적서라 뭐 구태라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되고, 자꾸 욕심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 명립 때려치고 이거 신받으러 갑니다. 신받으러 산 이제 기도와서 신받으러 가요. 공부 안 되니까 이제 뭐라도 이제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런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그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이론 하나를 배워요. 이론을 배우면 이론을 배우면 바로 뭐야, 임상 시험이라고 하면 좀 그래요. 사람 명을. 근데 써볼게요. 임상 실험을 해봐야 한다예요.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 이론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간목이 뭐 대립목이다, 을목이 회목이다, 이것만 알면 뭐 하겠냐고요. 이거는 사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꼭 간목이 이런 갑자일 특성이 이렇게 있고 갑인지 특성이 이렇게 있어. 근데 사람을 상담했는데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뻘쭘합니다.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걸 잘못 가르쳐 줬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왜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해를 하냐면, 이론은 좀 약간 단편이 모여서 하나의 사주를 보는 무기들인 것과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작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같은 걸 조금 이렇게 만지니까 할 때는 벤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사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칼도 좀 있어야 되고, 전기 테이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전기를 이렇게 뭐 하나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이 모두 필요한 거죠. 테이프 있어야 되는데 테이프 없어. 뭐 철사를 잘라야 되는데 벤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하나, 간목의 특성, 이것도 하나의 연장인 것이고요. 을목의 특성은 을목의 특성대로의 연장인 것이고, 갑자일주는 갑자일주의 특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연장인 것인데, 이것이 사주 8글자라고 하는 전체에서는 일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모여서 전체에 대한 해석을 갖게 되는 것인데, 너무 일부만 갖고 옳다 그르다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이론이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론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주 구성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작게 나타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맞는 연장을 쓸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라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연장을 제때 쓸 수 있는 것이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론을 배우면 임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A라고 하는 너트를 껴야 되는데 B라는 너트 끼면 안 맞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청양고추를 매콤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청양고추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잘못해서 미원 이빠이 넣게 되면 얼큰한 게 아니라 느끼해지죠. 그죠? 사주를 볼 때도 이 사주는 어떤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론을 적재적소 있게 넣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임상을 많이 해봐야 돼. 사람들 사주를 많이 봐서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이 사주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주 공부하는 사람이 사주를 분석한다고 10분 이상 생각하면 이거는 사주 술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사주를 볼 때는 바로 대원 보고 사주 원국 보고 대세운 보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야지만 좀 공부 좀 했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분석하는데 이거는 을목이고 이거는 월령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임상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축적하는 사람이 뭐예요? 고수가 될 수 있다. 제 강의가
최소한 중급 정도는 돼요. 이 일진 강의가 중급 정도는 되는데 그 이전 기초는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 이론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임상 실험할 때 아버지 덕이 있느냐? 그러면 왜 아버지 덕이 있고 없고에 대한 자기 판단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결혼하면 잘 살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아픈데 왜 아픈가 이런 것들도 이 사주를 보면서 또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역시나 임상 실험을 많이 해보는 것. 하다못해 야구 선수들도 그 홈런 하나 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의 스윙을 하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된 자기 타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 나름대로의 타법을 익히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스승한테 똑같이 배웠어도 보는 관점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주를 봤을 때 아니 왜 여기서 틀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 틀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틀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똑같은 걸 배웠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똑같이 구구단을 배웠고요. 똑같이 2차 방정식도 배웠고 3차 방정식도 배웠고 그 다음에 미분도 배웠고 적분도 배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구단을 가지고 2차 방정식 풀기가 바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차 방정식도 풀고요. 어떤 사람은 미적분을 아주 멋있게 나이스하게 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똑같은 걸 배웠는데도 그거는 사람의 능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살 위주로 배운 사람은 사주 방식을 신살 위주로밖에 표현을 못하겠죠. 그렇지 않고 음양 오행의 이치, 생극자의 이치, 이런 이치를 봤을 때는 그걸 가지고 또 깊이 있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똑같이 라고 하는 건 함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배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어떻게 배웠느냐, 스승에 따라서 스승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배웠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초학이신 분들 절대 신사를 먼저 배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당부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지워놓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을목이 자월에 태어나서 자월 설명하다가 엄청난 삼천포를 헤매다가 다시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자, 일단 자월이라고 하는 것 해자축 북방 겨울이면서 자월은 중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음이 가장 12개월 중에 음이 가장 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자월이라고 하는 요때는 대설이라고 하는 것과 동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설보다는 동지가 됐을 때 엊그제 일요일 날이 그 동지였는데, 동지 때가 음이 가장 왕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음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세를 다해서 조금씩 사그라드는 단계로 접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서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음극즉 양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음극즉 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이 극에 달하면 곧 양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음극즉 양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양극즉 음생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반대로 이 말은 뭐냐면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때가 음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음은 거기서부터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일양이 동지에서 희생을 하는 거고요. 일양. 그 다음에 반대로 여름인 5월에 하지때가 되면 이때부터는 양이 극성했던 양이 없어지면서 이때는 다시 일음이 희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자월이라 하더라도 동지가 지났느냐 동지가 지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지 전후가 뭐냐면, 동지 전은 아직 음이 가장 극성시 되어 있는 상태, 즉 주도권을 음양이라고 하는 두 개가 있었을 때 음이 주도권을 쥐고 있은 때가 동지 이전이라고 하면, 동지가 지나면서부터는 주도권이 음에서 양으로 바톤 터치가 돼서 양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양은 하지 때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음은 다시
일양은 동지 때 희생하는 것이고요. 일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때 희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월인 동지부터 일양이 희생하고, 축월은 이양, 그 다음에 인월은 삼양, 묘월은 사양, 진월은 오양이 징계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월이라고 하는 때는 벌써 양이 벌써 극성시 하는 쪽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5월 하지가 됐을 때는 양은 최고로 극성한 때를 이루면서 다시 일음이 그때 희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일양이 희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약간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 같은 자월이라 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시면 자월은 음이 극에 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지 전에는 아직 일양이 희생하지 않고 음이 가장 왕한 때에 있기 때문에 화가 그만큼 힘을 얻지는 못해. 똑같은 자월의 병화라 하더라도. 근데 이것이 그저께 일요일이 지나면서 일요일인 동지가 지나면서는 일양이 희생했기 때문에 같은 자월의 병화라 하더라도 동지 전에 병화가 힘을 얻는 것과 동지가 지나서 병화가 힘을 얻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동지가 지난 병화가 힘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겠고요. 동지가 지나지 않은 병화는 그래도 화가 그렇게 힘이 강하진 않겠죠. 이거는 일간도 마찬가지예요. 일간도 만약에 제가 정화일간의 자월생이거든요.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똑같은 자월이라 하더라도 동지 전에는 음이 가장 왕하기 때문에 정화의 힘이 그렇게 강하진 못하겠죠. 근데 같은 자월의 정화라 하더라도 동지가 지나면은 일양이 시장에서 양이 이제부터는 힘을 얻기 시작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월의 정화라 하더라도 뭐예요? 정화가 이때부터는 힘을 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제가 동짓날 태어났어요. 12월 22일 날 동짓날 태어났죠. 뭐 연도야 뭐 추정해 보시면 되겠고, 동짓날 태어났는데 저는 동지 절입일 지나서 태어났어요. 몇 시간이라도.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이제 몸으로 느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어떤 체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동지 전과 동지 후가 다르다라고 하면 화일간은 동지 후에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동지가 지나면서부터는 힘을 얻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월은 동지 전이냐 동지 후냐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을목 같은 경우가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간 자체가 왕하냐 약하냐는 일단 둘째로 놓고 보고요. 일단은 엄동설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화가 필요한 것은 뭐 당연지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겨울에 여러분들 화초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겨울에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꽃씨를 심을 수도 있겠고 묘종을 심을 수도 있겠어요. 물론 봄에 꽃이라든가 봄에 묘종을 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뭐 겨울에라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요즘 같은 경우는 시골 같은 데서는 하우스 재배, 비닐하우스 재배 많이 하죠. 그다음에 그 온실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꽃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심어서 겨울에도 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원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겨울에 나는 꽃씨를 심어서 화사한 꽃을 본다라고 했는데 자월이기 때문에 매우 춥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온실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꽃씨를 심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온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심어봤자 그거는 발화가 되지 않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겨울에 화도 따뜻한 온기도 없는데 비만 내리면 그 씨앗은 썩어서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고요. 화 중에서도 병화를 보느냐 정화를 보느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병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태양이 자연적으로 따뜻한 온기를 주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화는 인위적으로 하우스를 만든다거나 온실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병화는 범위가 전국을 다 비추어 줄 수 있는, 전국을 다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공력이 있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어놓은 온실, 내가 지어놓은 비닐하우스만큼만 재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력의 차이가 있겠죠. 월등히 차이가 크죠. 그죠? 병화를 쓰는, 자월에 해자축월에 겨울에 추운데 병화를 쓰는 사람과 정화를 쓰는 사람은 그 용도 면에서, 그 범위 면에서 엄청난 공력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 병화 용신 쓰는 사람하고 정화를 쓰는 사람하고는 뭐예요?
그 어떤 활동 반경이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마저도 뭐에 병정화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좀 대략 난감, 이렇게 살기 좀 어렵다. 겨울에 진짜 불씨 하나 없이 이렇게 난린 거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면 진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그렇게 해서 느껴보는 것이 신살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는 그런 거를 사주를 통해서 이렇게 알기가 좀 많이 힘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을목이 자월이 태어났을 땐 화를 보는 것, 병화가 됐건 정화가 됐건 화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왕 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보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 병화만 천간에 있는 것은 이것은 마땅치 않고 반드시 지지로 임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가 되어주는 것도 마땅히 필요한 것에 해당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꽃씨를 심거나 예를 들어서 묘목을 심을 때 선생님 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겨울에는 원령 자체의 수잖아요, 수. 물이 원령 자체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월인데 전체가 막 목화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겨울에 가뭄 든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수가 있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원령에 있는 자수 하나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겨울에는 일단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 5, 미월 여름에는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인데, 4, 5, 미월은 또 이제 내년 여름 됐을 때 또 열심히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령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명시, 그 다음에 생시 순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고요. 다 정리를 하셨으리라 보고, 자, 오늘의 명식 을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된다. 자, 일단 격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격을 볼 때는 일간과 월지의 관계를 놓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격을 볼 때 항상 이 월지에 있는 지장간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때는 여기 즉 초기로는 임수가 있겠고 본기로는 개수가 있는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자월에는 쓰지 않는다. 뭘로 쓰지 않느냐? 격을 치용할 때, 내지는 뭡니까? 용신을 치용할 때 자중에 있는 임수는 치용하지 않고 개수만 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을목일간 음목이 자중에 있는 개수를 본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음수를 본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음목이 음수를 봤기 때문에 인성을 받는데 그것은 편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편인. 그래서 이거는 편인격이다라고 쓰는데,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런 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자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봐? 평인격이 아니라 정인격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중에 있는 임수는 격을 치용할 때라든가 용신을 치용할 때 쓰지 않습니다. 자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 조후하고 자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자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었다 하더라도 월지 자체가 편인인데 정인이 투출되었다라고 해서 편인격을 정인격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죠.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편인격으로 놓고 보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진짜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편인격에 더하여 이거는 모왕 자쇠가 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저렇게 왕하게 되면 을목은 물 위에 둥둥둥둥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목. 이거는 수다 목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오행이 됐던 간목이 됐던 을목이 됐던 병화가 됐건 뭐가 됐건 자월에 임수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일간이 병화였다라고 하면 병화는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라 하기 때문에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병화 입장에서. 근데 반드시 간목이 있다던가 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인상생 정도 이런 격이 되지 않는 이상은 병화일간도
병활관도 임수만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일단 어떤 일간이 됐던 간에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특히나 을목 같은 경우는 뿌리가 약한 매우 연약한 화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물이 있게 되면 바로 부평초와 같이 떠다니는 그러한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됐을 때 무토 같은 것이 이 임수를 제방하지 않게 되면 진짜 그야말로 표류하는 인생, 떠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떠도는 인생이 어디에 정착하고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결혼 생활 할 수 있겠어요? 부부하고 같이 떠돌아다니나?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 꼭 재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 생활을 해서 뿌리를 두어야지만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것인데, 그죠? 이렇게 되면은 정착이 어렵다라고 하면 뭐예요? 혼자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겨울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뭐예요? 매우 한습하죠. 병화 한 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곳마다 온기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나는 억지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춥고 힘들고 어렵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사주만 놓고 봐도 이거 읽혀질 수 있어야지만 이것은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바로 사주 공부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조금 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혹세무민하고 그러면 자손이 큰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이라고 하는 것, 이게 자수 원령만 듣고 봤을 때 편인격이고요. 임수라든가 개수가 투출될 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모왕자세, 특히 임수가 투출되어 있을 때는 부목, 수다, 목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거는 인수 때문에 을목이 잘못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머니들이 치맛바람 일으키고 내 자식 뭐 엄친아 같이 막 이렇게 키우고 하면 애들 버릇 나빠지고요, 마마보이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가 있겠고요. 연지에는 해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자, 을목이 자수를 보게 되면 인성이긴 하죠. 자, 인성이 목을 생하긴 하지만 이거는 통근은 될까요? 안 될까요? 통근은 되지 않는다예요.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냐 왕하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토 없고 해수 없을 때 자수만 놓고 봤을 때 을목은 통근되지 않아요. 이거 통근하고 상생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은 선생님 수가 목을 생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그거는 뭐예요? 상생의 개념이 상생, 수생목하는 상생인데, 통근은 자수에는 목이 간목이 됐던 을목이 됐던 이 자수에 통근할 수가 없습니다. 단 중요한 건 미토에는 통근할 수가 있어요. 미중 을목이 있고 해수 안에도 해중 간목이 있기 때문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목인 간목 같은 경우는 좀 별개로 하더라도 음목은 작은 목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신왕할 필요는 없고요. 이와 같이 뿌리만 좀 있다라고 하면 겨울에는 반드시 화만 있어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또 미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물기가 없는 땅이죠. 물기가. 그래서 을미일주들이 물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막에 핀 선인장과 같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을미일주들이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마치 진짜 선인장과 같은 성격을 나타내요. 가시가 돋쳐 있죠, 선인장들. 왜냐하면 그 건조한 그 사막 같은 데서는 자기의 수분을 뺏기면 바로 죽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인장과 같은 식물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선인장은 어떻게 돼요? 속은 약간 무르지만은 겉은 가죽이 굉장히 두꺼우면서 자기의 어떤 수분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가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 침엽수라고 그러잖아요. 침엽수 같은 거죠. 이파리가 바늘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침엽수고, 물기가 많은 데는 화렵수가 많죠. 이파리가 막 이렇게 큰 나무들.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침엽수라든가 아니면 선인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뭐랄까, 사람이 까칠까칠하고 약간 사람 이렇게 막 가슴에 막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그런 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는 일주만 놓고 본 것이고요. 사전 전체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수가 옆에 첩신되어 있으면 마른 미토가 물기를 먹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미토만 있는 것보다는 옆에 해수라든가 자수가 있게 되면 마른 땅이 어떻게 돼요? 촉촉한 습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을목이 미토의 뿌리를 충분히 두고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자월이기 때문에 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미토에 물이 있어서 습토는 되는데 화가 없으면 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명식도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병화가 뿌리가
약하죠. 물론 미중 정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미에 뿌리는 둘 수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에 뿌리를 두는 것은 매우 약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고, 만약 인목이 있다라고 하면 을목이 인에도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간에 있는 기토는 뭐예요? 이거는 용신으로 쓰는 병화를, 토는 화생토하기 때문에 병화의 기운을 기토가 뺏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토는 좋은 역할을 보다는 조금 안 좋은 역할. 이 기토는 뭐예요? 미토에 뿌리를 두고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을목이 욕파할까요? 그렇지 않고요. 일간은 심판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심판은 가만, 임금은 가만히 있고 신하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을목이 저 기토를 파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의 3주를 본 것이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 생신을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면은 중요한 건 이제 월지를 먼저 한번 봐야 되겠잖아요. 추워요, 그죠? 한습합니다. 더하여 연지 해수까지 있으면, 물론 을목이 해에 뿌리를 두는 것은 좋죠. 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으니까. 근데 자월에 해수까지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한습이 가중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임계수가 투출되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 그죠? 근데 연지 시지에서 다시 자수를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습함이 더 가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그래도 시간의 병화가 이렇게 투출된 것은 나쁘지 않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월간 병화가 됐던 시간 병화가 됐던 미중 정화에 간신히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우할 수 있는 공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울로는 뭐예요?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정축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정축시. 자, 정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정화가 투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나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충미충이 되는 거예요. 충미충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충미충이 되면 이제 뭐 재고가 열려서 좋으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충미충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일간한테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간한테. 근데 일간 을목이 미중 을목에 뿌리를 뒀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수가 있어서 미토가 습토화 돼가지고 을목이 물이 있어야 뿌리를 내리는 거니까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충미충이 되게 되면 미중에 있는 을목이 사라져 버립니다. 축중에 있는 신금이 미중에 있는 을목을 갖다가 싹둑 잘라버리면 을목의 뿌리를 자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충미충이 되게 되면 어떤 분들 미중 정화가 계고가 돼서 계고라고 해요. 계고라고 하는 것은 10개자에다가 창고 고자죠. 계고라고 하면 창고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정화가 창고에 숨어져 있다가, 그죠? 충하게 되면 그 정화가 튀쳐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안 좋죠. 그 계고가 돼서 좋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있으면 차라리 병정화가 뿌리라도 두는데 충에서 날아가 버리면 뭐냐면,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 화로 뿌리죠. 화로. 그 불씨를 그 큰 요광단지 같은 데다 갖다 놓고 방 안에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불씨가 빨리 타지 않도록 재로서 잘 덮어놓으면 그 불씨를 오래 관측할 수가 있는데, 누가 손손자 가지고 그 화로불 발로 뻥 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 다 날아가 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화가 개고돼서 좋은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을목의 뿌리, 병정화의 뿌리가 다 날아가 버린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충미충이 되면 토는 살아나요. 토는 왕해지기 때문에 을목이 기토가 더 살아나겠죠. 그러면 일단 을목 날라갔으니까 의미 없고요. 미중 정화 날라갔으니까 의미 없는데 토만 왕해졌어요. 그러면 그 토가 왕해진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토라고 하는 것은 화를 회강시키는 것인데 재성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편제가 3개가 있으니까 돈을 이빠이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사주가 좋아지려면 화가 살아나야 되는 사주가, 토가 많아지게 하면 토가 빛을 가리면 온실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것이 아마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아까 인목 있으면 좋다 그랬죠. 인목 있으면 을목이 뿌리를 둘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병화가 인에 뿌리를 둘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죠. 이 사주 국세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필요합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용신이 뭐냐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를 중화시키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용신인 거예요. 이 사주가 중화가 되기 위해서 한습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화가 안 된 사주이기 때문에 병화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 병화가 살아나야 되려면 대운에서 목화운으로 그래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화가 용신일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금이 용신일 때는 토금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목이 용신일 때는 수목운으로 가야 좋은 것이겠죠. 그죠? 이건 기본적인 용신이 정해졌을 때 울로가 어떻게 가느냐를 이제 보는 것인데, 물론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 화가 용신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금운이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는 있긴 합니다만, 그건 약간 좀 예외적인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고, 이와 같이 오늘같이 병화가 용실 때는 일단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무토가 투출한 것은 결코 좋진 않다. 왜냐하면 병화일간이 아니죠. 용신의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두지만은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기토는 왕토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왕하더라도 병화를 이렇게 극심할 정도로 빛을 가리거나 회강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이 병화를 회강하는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병화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병화를 가리고 있는 이 무토는 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을목 입장에서 정제이지만 이 사주에서는 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이 왔을 때 저 무토라고 하는 것을 제해주게 되면 이 사주가 더 좋아지게 되겠고, 목이 왔을 때 무토만 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병화도 다시 생겨주게 되죠. 그러면 이와 같으면 모군이 왔을 때 가장 좋은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화운이 왔을 때도 상관이 없지만, 화운은 화가 또 살아나지만은 반대로 뭐예요? 무토도 같이 왕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은 토를 제하고 화를 생해주는 것이고, 화는 화를 생해주지만 다시 토를 생해주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경진시 신사시는 다른 건 뭐 사화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들어오는 것은 을목을 억압할 수 있는, 경금이 정관이라 하더라도 경금은 마치 무쇠와 같기 때문에, 화초가 무쇠를 보면 어떻게 돼요? 바위 덩어리에 눌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정관이라 하더라도 을목은 썩 좋지 않고요. 신사시도 마찬가지로, 신사시는 마치 칼날을 보는 것과 같아요. 제가 모 카페에서 봤는데, 어떤 분들 곧 이제 출산을 하시는 분이 을묘일주인데 시를 신사시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신금이 저렇게 투출돼서 신사시면은, 사화가 화이긴 하지만 신금이 사중 경금에 뿌리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신금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능히 을목을 극해할 수 있어요. 바로 붙어가지고. 그러면 아무리 칠살이 용도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칠살이 나를 극해하려고 하는, 나를 막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전혀 100%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좀 위험한 사주인데, 어디서 그 철학관에서 그렇게 태기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사시 같은 경우 그래서 좀 안 좋게 보고요. 이모시가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월의 이모시는 물이 범람하게, 이거는 써놓고 한번 볼게요. 이모시가 되면 물론 오미가 합해서 오미와 화하고 병화가 살아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그래도 더 핵심인 것은 자월의 해수까지 있는 중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물이 범람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병화라고 하는 것이 오미의 뿌리를 든 병화라 하더라도 임수가 더 강해요. 이거 둘을 놓고 봤을 때 오미의 뿌리를 든 병화가 왕하냐, 자해의 뿌리를 임수가 왕하냐 놓고 보면 월등히 임수가 더 왕한 겁니다. 이걸 숫자 세 가지고 이렇게 볼 일은 아니고, 원령을 득한 것이 더 왕한 것이 당연히. 그러면 이 임수는 병화를 억압하게 돼 있고요. 자칫 을목은 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제해주면 좋을 것인데, 기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하기는 좀 많이 힘들다. 무토를 쓰게 되면 당연히 병화가 회강되는 그러한 단점도 있지만, 을목이 부목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큰 물을 막아놓고 나서 을목을 일단 살려놓고 나서 따뜻하게 해주는 게 더 급선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예수 탄생의 어떤 것을 기념하시면서, 저는 교회도 다녀봤지만 저는 원래 또 친불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그냥 단순히 이제 치맥을 하는 정도로 그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시고요. 다음날 성탄절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